자천 자전거 살리기 프로젝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뒷바퀴부터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이 스프라켓을 제거하고 나머지 스포크 다 제거하고 허브만 뜯어내겠습니다. 양쪽 너트와 스톱워셔를 잘 분리해서 고이고이 보관하고요. 됐습니다. 스프라켓은 나중에 휠 빌딩이 끝나고 새로 꽂아야죠. 자, 이제 스프라켓을 분리했고요. 이 림을 버리고 새로운 림으로 할 거고, 이 스포크도 역시 새로운 스포크를 재단해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가운데 허브와 타이어 튜브만 재사용할 거니까 이건 그냥 툭툭툭 잘라서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허브가 아니고 또 휠 빌딩 방식도 특이해요. 왼쪽은 노크로스, 오른쪽은 이게 투크로스인지 쓰리크로스인지 그냥 단순히 계산기만 두들겨서 하기보다는 요거 한두 개 온전한 채로 보관했다가 그거 길이를 정확히 재서 나중에 계산한 것과 맞춰 보면서 스포크 길이의 정확도를 좀 높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이어를 분리할게요. 자, 타이어를 분리했고 림 테이프도 찢어야겠습니다. 이것도 버릴 거니까 자, 왼쪽 넌 드라이브 사이드 이거 2개, 그리고 드라이브 사이드도 2개. 이것들은 잘 보관을 해두고, 자, 허브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이제 휠셋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림, 새로 사용할 림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림만 팔지를 않더라고요. 알리에 보면은 좀 찾아보면 있긴 한데 내 마음에 드는 림을 딱 입맛에 맞는 그런 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창고에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이 홀수 구멍수가 28개로 똑같은, 또 이 지름도 406 사이즈로 똑같은 몰튼에 사용하던 휠셋이 하나 뒹굴고 있어서 요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금 뜯어낸 요 허브, 내장 기어 있는 허브, 요거를 휠 빌딩을 할 건데요. 이 림과 새로 장착할 림의 이 외경, 바깥 지름은 같지만 여기 두께가 조금 달라서 이 안지름은 다르잖아요. 내경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 스포크 길이도 여기에 사용하던 것과는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굵기도 그거는 살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잘라내고 이 스포크 길이 계산해가지고 바이크 스포크에 주문을 넣어서 고객 오면은 다시 촬영을 시작합니다. 뒷바퀴부터 할 건데요. 요게 원래 달려있던 그 휠셋의 림, 여기가 너무 닳고 막 찌글찌글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버리기로 하고, 몰튼에 사용했던 요 림을 재활용해서 꽂으려고 했는데 작업을 하려다가 보니까 어디더라? 요 부분, 여기에 림이 깨져 있었어요. 화면으로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이게 깨져서 창고에다가 방치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쓰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포기하고 또 찾아보니까 라이트 프로, K-펀 요런 휠셋이 있어서 그 휠셋을 분해해서, 이것도 역시 28홀짜리예요 28홀짜리 림을 창고에서 또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휠 빌딩까지 마쳤습니다. 왼쪽에는 노크로스, 오른쪽에는 투크로스, 13G, 굵기 2.3mm 짜리 전기자전거에 많이 사용되는 일반 자전거용보다 좀 굵은 스포크를 사용했어요. 이 자전거 총님이 워낙에 짐을 많이 싣고 이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양반이라 튼튼하게 견뎌줘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라이트 프로 림이
가벼워서 좋긴 한데 내구성이 다른 림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편이라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스포크 튼튼하게 하고 앞바퀴를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꿀 거니까 주로 브레이크는 앞쪽을 많이 잡으면서 사용하면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여기 림 테이프까지 부착을 했고요. 뒷바퀴에 넣어서 센터가 잘 맞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타이어와 튜브 또 스프라켓 장착해서 꼽으면 되는데, 자, 기존에 사용하던 림도 그렇고 이번 림도 그렇고 미니벨로용이다 보니까 이 림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근데 자전거 천국님은 이렇게 좀 뚱뚱한 타이어 굵기 2.1을 사용했었거든요. 여기다가 얇은 림에다가 큰 타이어를 사용하면 이 브레이크 패드 닿는 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져요. 잘못하면 타이어에 닿아서 막 긁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뭐 타이어가 뚱뚱하면 안정감은 좋긴 한데, 그래서 이번 작업은 저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가는 1.75 슈발베 마라톤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펑크에 나름 강하거든요, 저 타이어보다는. 그래서 앞에는 저렇게 좀 큼지막한 타이어를 달고 이 뒤에는 이걸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타이어와 튜브 장착하고 또 스프라켓 꽂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부터 꽂고요. 방향을 봐가면서. 그리고 튜브는 20인치용 SV7 슈발베. 이게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1.5부터 2.4까지. 그래서 저희는 주로 이걸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 튜브를 바퀴에 끼는 방법은 뭐 미케닉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새 거를 그냥 넣으면 속에서 이렇게 막 구겨지거나 접혀질 위험이 있어서 공기를 조금 채우고 넣어요. 다 채우진 않고 조금만, 약간 탱탱해질 정도로, 그 정도가 채워서 넣고 자리를 잡아야 이게 접히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정석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최근에 마련한 샤오미 전동 펌프, 이게 최근에 나온 버전인데 얘는 공기압 150까지 되더라고요. 이걸로 요즘에는 펌프질 힘들게 안 하고 이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도 너무 많다. 조금 뺄게요. 요 정도로 해서 튜브를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었으면 이제 공기압을 제대로 채워야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요 밸브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 이쪽이나 이쪽으로 삐딱하게 되면 밸브 나오는 그 구멍, 그 부분이 찢어지거나 뭐 상처 입어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요 밸브는 딱 수직으로 똑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삐뚤어져 있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자리를 제대로 잡아줘야 안전합니다. 귀찮다고 그냥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적정 공기압은 50에서 60 psi 정도 놓는 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조립하기 전이니까 나중에 다 세팅 끝나고 마저 공기압은 채울게요. 이렇게 하고 스프라켓 꽂아야죠. 스프라켓을 분리해서 보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케이블 타이를 그냥 묶어놔요. 그래야 분실의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낱장 하나 없어지면, 이게 그거 없어져서 못 찾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허브 라쳇 바디의 모양을 봐가면서 일반적인 허브 바디는
스프라켓을 잠글 때는 그냥 여기서 이 공구를 꽉 돌리면 되는데, 이거는 내장 기어가 있는 제품이라 헛돌아 버려요 같이. 그래서 내장 기어에 스프라켓 장착은 스프라켓 분리할 때 쓰는 공구를 같이 사용해 줘야 됩니다. 됐어요. 이제 바퀴 세팅이 끝났으니까 꽂으면 됩니다. 바퀴를 꽂아주면 되는데, 꽂기 전에 미리 요거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할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래돼서 한쪽이 맞닿는 부분이 너무 닳아서 또 이것도 뒤집어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은 닳았을 때 바로바로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여행할 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체할게요. 교체하고 나서 바퀴를 꽂을 겁니다. 5mm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를 보면 방향이 있어요. 오른쪽 왼쪽.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바퀴의 그 모양을 따라서 되겠죠. 요게 오른쪽, 이게 왼쪽이겠다. 요게 왼쪽, 요게 오른쪽. 여기 써 있기도 해요. 포워드, 앞쪽. 여기 앞이다. 이런 방향으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부속품들 보면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소뚜껑 모양으로 생긴 와셔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캘리퍼 암이 걸리도록 넣어주면 돼요. 이걸 보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야 위치 잡고 딱 조정하기 좋으니까. 3개의 와셔는 밖에다 꽂을 거니까 빼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넣어주고, 바깥 너트를 채워주고. 이걸 딱 고정하는 거는 바퀴에 장착하고 나서 할 일이니까 지금은 빠지지 않게 가조림만. 자, 왼쪽 거는 똑같은 거니까 그 장면은 그냥 날려버리고 바로 바퀴 꽂는 거 장면으로 갑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했고요. 이제 바퀴 꽂고 양쪽에 와셔와 너트를 넣어서 잠글 건데, 이게 분해할 때 그 헷갈리지 않게 다 기억을 해뒀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그 프레임 사이로 들어가서 빠지지 않게 하는 스톱 와셔가 똑같이 생긴 게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고, 오른쪽은 뻥 뚫린 너트, 왼쪽은 꽉 막힌 너트. 오른쪽은 왜 뚫린 걸 넣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 내장 기어, 내장 고리라 그러나? 이게 나와야 되니까. 자, 체인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잘 맞춰 낀 다음에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에, 다음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와셔 넣고 노트로 고정. 그리고 이제 꽉 조여줘야 되는데, 꽉 조일 때는 바닥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래로 탕탕탕 치면서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게 정석이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자, 바닥에 내려놓고 꽉 조인 다음에 다시 걸게요. 자, 바퀴 조립이 끝났습니다. 잘 들어가고 센터도 잘 맞고 꿀렁임 전혀 없이 휠 빌딩도 잘 됐습니다. 지금 할 게 2가지가 남았죠. 요 내장 기어 꽂고 변속 세팅하는 거랑 브레이크 세팅하는 거. 내장 기어 먼저 꽂아 보겠습니다. 꽂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누르고 집어넣은 다음에 그렇지. 그리고 다시 이거를 올려서 된 건가? 변속 버튼을 눌러보면 알겠죠? 이렇게 잘 작동합니다. 변속을 좀 볼게요.
기아에 긁혀요. 이거부터 고정을. 다시 변속 세팅. 총체적인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손보려면은 여기저기 많이 살펴야 돼서 이 부분은 촬영 안 하고 넘어갈게요. 하다 안 돼서 체인을 체크해 보니까 체인이 너무 노후돼서 낡아가지고 생긴 문제였어요. 체인을 새 걸로 교체하고 변속 세팅, 미세 조정까지 완료했습니다. 브레이크 세팅을 들어가는데 이 케이블이 브레이크 속선도 너무 오래돼서 이게 탱탱한 맛이 거의 없어요. 이런 자전거를 어떻게 장거리 여행을 다녔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전부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 속선도 새 걸로 바꿔야겠어요. 사갔다 그래야 되나? 처음 모습하고는 너무 많이 변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해요. 속선을 갈고 패드하고 림하고 위치 정확히 잡아서 고정이요. 네,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꽉 조여주고 적당히 남기고 커팅. 끝에는 이 머리카락처럼 풀어지지 말라고 마감 캡 씌워서 꽉 물어주고요. 적당히 꺾어서 안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정밀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거의 뭐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꽉 조여주면 끝납니다. 자, 이로써 뒷바퀴 세팅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앞바퀴 남았는데, 이 자전거는 앞바퀴도 참 특이한 작업이라 그거는 하나의 영상으로 따로 떼내서 또 만들 거예요. 자, 3편이 되는 거죠. 지금 거는 2편. 자, 3편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끝.